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 AMD 관련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부분 화두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시장 자체적인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여건들이 훨씬 더 크게 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가 왜 이렇게 발현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네.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제 모바일 반도체가 있거든요. 이쪽을 또 10% 정도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바닥을 쳤다. 그리고 4분기에서는 가격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에도 3%에서 4%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여건에 대한 여건은 굉장히 좋죠. 근데 미국에서 네.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국의 수출 그걸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니까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실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의 기기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장비 반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신뢰감이 있는 나라의 국가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많이 내려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 네. 여러 가지 서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투자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것은 얘기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여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잘 나오는 기업이 있지만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특히 HBM 시장의 부분을 양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47%,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47%, 48%, 나머지 그 작은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2%. 네. 최근 입장에서 HBM 반도체에 대한 여건만 쳐다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고대형 메모리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 여기에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물론 한간에서는 내년도까지 반도체에 대한 가격 그리고 반도체의 업황이 아직까지는 좀 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덜하다라고 얘기해도 현재의 가격 대역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투자에 대한 여건은 내일 네.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몇 달 이후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수익 났을지 이 부분에 의해서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 부분 본다면 저는 반도체에 대한 여건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현재의 가격에서는 갖고 있어라. 고를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주가가 내려온 부분들 많이 내렸어요.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실적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실적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안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부분들 좀 부담이 있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네. 계속적으로 이상 없이 올라온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유선 네트워크 이쪽하고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18층짜리.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네.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18층짜리 MLB 시장의 선두주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산테스나는 그 부분 말고도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에요. 실제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시스템 반도체 이쪽 테스트 전문 네. 기업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부분이 두산 테스나의 특징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더 좋아지고 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매출에 대한 안정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수익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고객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다. 이 고객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한다면 두산이나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대역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두산 테스나의 종목은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추세가 형성되면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일단은 AI 암 치료 효과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 6건을 발표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네.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상피세포라는 게 있고 이 성장 인자에 대한 수용체 변이, 이 부분이거든요. 내성이 생긴 부분에서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루닛의 이 스코프 이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항암 후속 치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결과 분명히 성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현재의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려 있는 그런 여건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루닛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은 저가다. 지금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저가권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딥러닝 기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인간이 볼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 이 판독 AI 시장,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 루닛에 대한 실적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성장력에 대한 이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여해서 쳐다봤을 때는 현재의 가격에서는 낮게 들어오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혹시 제 차트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차트와 함께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있네요. 그죠? 가격적 부분에서는 여기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1년선이거든요. 1년선에 대한 부분의 지지 그리고 이전에 움직였었던 가격에 대한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 부분이 저항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여건의 이 종목, 그러니까 가격 대역만 넘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한 22만 원 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는 12만 원을 보고 그 안쪽에서 매매를 한다면 공간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로봇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의 협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조금 더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바로 이어지는 게 또 삼성전자고 삼성전자와의 그 웨어러블 로봇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모멘텀 더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로봇 시장의 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도 올해죠. 390억 달러에서 2030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2030년도에 2,600억 달러까지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로봇은 필수 요소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인력 감소와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 화두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부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참여로 전략적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건에 로봇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는지를 좀 더 봐야 되는 거겠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화도 로보틱스가 분명히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쪽에 인수를 통해서 2족 보행, 4족 보행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도 2족 보행, 4족 보행을 할 수 있는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협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으로 판단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삼성은 웰스토어에서 급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자동화 로봇
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런 로봇들이 협동 로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협동 로봇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올라왔지만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 있는 부분까지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점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여기 근처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겠죠. 쫓아가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지지만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적 부분에서 현재 이 부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 뭐 이전까지 움직이면 더 좋겠지만 현재 가격 대역에서 가능성이 있는 범위의 가격이다라고 본다면 목표가 18만 원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 가격 14만 원 대역에서 매수를 해서 18만 원의 이 목표가를 보고 그다음에 이 가격적 부분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니까요. 이 가격 대역에서 매매하면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